이번에는 그 민주당의 왜 비명계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에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들이 몰려가서 막 항의를 하고 하는데 그 항의의 수준이 험악합니다. 섬뜩해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지역구 사무실, 화성이 지역구인데 이원욱 의원이 동탄에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곳 앞에 개딸들이 달려가서 저런 현수막을 뭐 이렇게 앞에 설치를 하고 막 항의를 한 거예요. 저 현수막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볼 수 있어요? 9명이 등장해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평소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의원들, 뭐 언뜻 보기에 서른, 뭐 이상민, 송갑석, 박강온, 뭐 이렇게 박용진, 조응천 등등 총 9명. 수박이잖아요. 머리 위에 수박이 있어요. 당도 5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저게 참 섬뜩한 것이 총알 한 발이 있다면 마치 저들을 보세요. 총알 한 발이 있다면 저들을 처단할 것이다. 비명계를 살해 위협까지 가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구자홍 차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굉장히 지금 그 한계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네. 어허. 아니 35일 만에 당에 복귀해서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당의 통합과 화합을 주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당대표의 저런 주장과는 정반대의 일이 지금 하부 이 당협 또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불가피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로서야 당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차이뿐만 아니라 큰 차이라도 극복을 하고 싶겠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이른바 현역 국회의원의 대다수는 친명계가 아니라 친문계가 지금 그 국회의원 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차, 4년 차에 치러진 2020년 총선 공천에서 많이 공천을 받은 분들은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친문계 인사가 많습니다. 친명계 인사들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에 도왔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하려고 하는 친명계 예비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을 빼고 그 자리에 친명계 인사가 공천을 받아야만 내년 총선에서 친명계가 득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말씀은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당의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내부에서는 어떻게든지 친문계를 낙천시키고 공천에서 배제하고 친명계가 공천을 받기 위한 이 물밑 작업이 저렇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저런 것은 살상 위협 아닙니까? 어떻게 총알이 있으면 처단하겠다. 저런 것을 버젓이 현수막에 달 정도로 굉장히 지금 치열한 공천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현수막에는 총알 한 발이 있다면 저들을 처단할 것이다. 그 9명이 아까 등장해 있잖아요. 머리 위에 수박이 얹어져 있었고. 근데 어제 그 이원욱 의원 그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는 피켓 시위도 있었다. 너는 역적이다. 사라지시오. 뭐 이런 구호도 있었고. 어떤 개딸 당원은 그 지역구 사무실에 직접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아니 이원욱 의원은 이 지역구 사무실 내부에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사진 한 장도 걸어놓지 않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면서 뭐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비명계를 겨냥한 개딸들의 물리력 행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저희가 그동안의 영상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어서 잠깐 보시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어서 온 거예요. 당연히 뭐 중요해요. 여러분 의견이 분명하시잖아요. 그럼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뭐가 문제인지. 얘기도 하기 싫어요? 입 닥치지 마세요. 입을 늘 여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와! 선생님, 나가! 어디 문제 함부로 와! 너 배신했잖아! 여기 이재명 진대야! 어딜 감히 이재명 뒤통수에 칼 굽고서 어디로 와 여기! 나중에
나한테 못 빼겠어. 난 지금 해야 되겠어. 앞으로 사기치지 마. 거짓말하지 말고. 실행하지도 않을 것 같으면 나오지도 마세요. 글쎄요, 저렇게 뭐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된 바 있는데 우리 박성민 최고도 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좀 씁쓸하게 보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죠. 어허.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답답하다. 안타까운 예. 심정인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한 사례가 있었죠. 굉장히 강한 욕설을 하고 지속적으로 혐오의 발언을 국회의원을 향해서 쏟아냈던 당원에 대해서 징계 처리가 이루어졌던 게 있습니다. 그런 예. 선례를 이재명 대표께서 사실은 만드신 것이고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 전직 원내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분열은 필패고 단결은 필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 그동안 계속 해오셨던 말씀과 일관되게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하셨거든요. 예. 당원분들께서도 이런 대표의 뜻과 마음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정말 이런 공격들 뭐 심지어는 살해 협박까지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하곤 했었는데 예.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중에 정말 부적절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당도 저는 징계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당에 요구하시는 것도 저는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원욱 의원 사무실 앞에 그 현수막에는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저들을 처단할 것이다. 굉장히 수위가 높은 강경한 공격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최고는 어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것은요. 아주 일부의 일탈에 불과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이미 수차례 그런 이 극단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그 행위에 대한 이 징계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잦아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일부의 일탈을 가지고 마치 당내 당원들을 이렇게 뭐 전체를 표현한다든지 지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일부의 일탈이다. 구자홍 차장께서 손을 드셨어요. 한 말씀 하시죠.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금 네. 당 지도부십니다. 지금 당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객관적이고 그 사실에 입각해서 파악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이신데요. 그런데 저 말씀처럼 아주 작은 일탈이고 아주 작은 일각에서만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인식을 하고 계신다라면 예.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아마 강서구청장 승자의 저주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뜻밖의 대승을 거두면서 예. 지금 민주당 내부에는 내년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 수도권에서는 2020년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압승할 수 있다.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치열하게 공천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 위기의식이 있다면 지금 혁신해야 된다. 어이구. 지금 바뀌지 않으면 등 돌린 민심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극복할 것이냐. 민주당의 친명 갈등, 친명 비명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어떻습니까? 이미 내년 선거 이긴 것 같지 않습니까? 어허. 공천만 받으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주당을 많은 국민들이 매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친명을 안치기 위해서 친문계를 배척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결과가 공천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저런 논란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내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서는 이재명 대표 말이에요. 이번에 스타일을 좀 구겼습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유인태 전 총장이 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를 향해서는 모자란 애들입니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말이죠. 들어보시죠.
파견시킨 동지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각이란 결과를 가져오게 기각돼 가지고 나올 때 예. 사람이 상당히 좀 개면쩍어하는 얼굴이었잖아요. 그냥 속된 말로 좀 쪽팔렸다고요. 부결 호소하는 통에 사실 이재명 대표는 스타일 다국인 거예요. 그 신뢰도 많이 잃었고 사과도 필요하죠. 정청래 의원은 그 외상값 꼭 기록해 놓겠다, 갚아야 된다까지 하던데. 그런 모질란 애들 말 들었으면 당이 어떻게 됐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제 말이 틀려요? 너무 발언들이 너무 지금 세셔가지고 그래요? 제가 여기 당황스러운데 막. 그때 부결을 그 말 듣고 부결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러고 하면 당 꼬라지를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 네, 유인태 전 총장 특유의 뭔가 그런 화법으로 오늘 이재명 정청래 수석 최고를 겨냥을 했습니다. 오늘 뭐 아까 우리 박성민 최고도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전 현직 원내대표들과 도시락 오찬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눈다고 하니까 저희가 주요 내용이 전해지면 내일 뉴스웨이 라이브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기로 하면서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